안녕하십니까. 문제풀이 계약법 하겠습니다. 요약내용의 계약 총론은 계약 일반과 계약의 성립까지 봤죠. 여기 문제는 아주 쉬워요.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어렵게 나와봐야 중난이도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점수를 보는 파트예요.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그 수준에 맞춰서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1번 약관. 약관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이 몇 가지 있죠. 자, 먼저 2번. 불명확할 때는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 그랬죠. 그죠? 그다음 4번. 불리한 조항은 불공정 조항으로 추정을 하죠. 5번이 틀렸죠. 객관적이고 통일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랬죠. 틀렸죠. 간단하죠. 1번은 상식이죠. 고객에게 부당한 과중한 지연손해금을 부담시키는 약관. 당연히 무효가 되겠죠. 3번도 상식이죠.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죠? 명확하게 5번 틀린 질문입니다. 2번 계약의 종류. 예시가 잘못된 거. 뭐 도급이 뭔지 우린 몰라도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가지고 푸는 거야. 근데 눈에 빡 띄는 게 있어. 뭐 현상 광고. 요물계약이죠. 요물계약. 나머지를 다 알아야 푸는 게 아니고요.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푸는 문제입니다. 자, 요물계약이 현상 광고 계약과 계약금 계약이 있죠. 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르면 5초도 안 걸립니다. 그렇게 푸는 거예요.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봤더니 옳은 것 고르라고 돼 있죠. 매매, 교환, 임대차. 일단 우리 시험 범위 있죠. 유상, 쌍무, 낙성, 분류식이죠. 그러니까 1번 틀렸고 5번 틀렸고 2번 틀렸습니다. 그죠? 우리 시험 범위에 있는 매매, 교환, 임대차, 유상, 쌍무, 낙성, 분류식.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매매는 요물이 아니라 낙성, 2번 교환은 무상이 아니라 유상, 5번 임대차는 편무가 아니라 쌍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4번 우리가 요물계약으로 외운 게 2개. 현상광고 계약과 계약금 계약. 근데 도급계약 없죠? 요물계약 안 읽었지. 그럼 남는 건 하나.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쵸? 요 정도만 외우고 계셔도 계약의 종류 물어보는 문제 얼마든지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1번 또 나왔네요. 순서만 바꿔가지고 매매교환 임대차 유상 쌍무 낙성 분류식이니까 5번이 답이네요. 도급 쌍무 증여 분류식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자, 5번 청약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거. 청약은 특정인에게 할 수도 있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 있다 그랬죠. 2번 X. 2번 청약이 상대방한테 도달해서 효력이 발생하면 철회 못하는 게 원칙이죠. 3번 교차 청약. 양 청약이 모두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하죠. 4번 계약 내용이 불분명한 광고는 청약의 유인이죠. 견적서 제출이 청약의 유인이죠. 광고, 분양 광고, 견적서 제출 이런 게 뭐예요? 청약의 유인 이렇게 되겠죠. 5번 제가 뭐라 그랬죠? 중난이도. 어려워봐야 중난이도로 나온다 그랬죠. 나머지 똑같습니다. 6번 격제한의 계약은 승낙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하죠. 격승발 531조. 2번 승낙통지가 필요 없을 때는 승낙으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 성립하죠. 3번 양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 성립하죠. 4번 청약을 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여서 승낙을 하면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 청약으로 본다죠. 본다. 틀린 거 몇 번일까요? 5번이겠죠. 뭐. 선시공 후분양, 준공전, 외형 재질에 관해서 광고에만 표현된 내용, 분양계약의 내용이 아니죠. 왜? 선시공 후 분양이니까
광고된 내용과 실제 완공된 내용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실제 완공된 게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는 거지. 선분양 후시공은 달라요. 선분양 후시공은. 선분양이니까 광고에 표현된 내용이 계약 내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선시공 후분양이니까 완공된 건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계약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죠? 5번 틀렸죠. 틀렸는데 5번 틀린 거를 고르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1번부터 4번까지가 옳은 지문인지를 아는 게 포인트입니다. 문제는 5번을 설령 몰랐다 하더라도 맞출 수 있어야 돼요. 7번 계약 당사자가 누구냐와 관련해서 나온 게 뭐가 있었죠? 행위자와 명인이 다를 때 판례 뭐라 하는지요?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면 일치한 대로 계약 당사자로 확정한다 그랬죠. 2번 임대차 계약은 물건에 대한 사용수익과 차임 지급을 약정함으로 성립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수수는 임대차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3번 계약이 불합치로 성립하지 않았다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적용 안 되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 계약은 성립했지만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일 때 적용되는 거예요. 4번 민법 총칙에서 봤죠.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과 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장차 확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면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그랬습니다. 5번 조건이나 변경을 붙여서 승낙했다.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 청약으로 본다. 주문 그대로. 8번 2020년 5월 8일 5억 원에 팔겠다라고 청약을 했고 5월 1일 을에게 도달을 했습니다. 승낙기간은 5월 8일까지. 그러니까 승낙기간이 청약이 을에게 도달한 5월 1일부터 5월 8일까지입니다. 자, 1번 청약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니까 을에게 도달한 때 이렇게 생길 거고요. 111조 1항. 2번 갑이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청약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3번 갑이 을에게 이의가 없으면 승낙한 거로 본다. 을은 여기에 구애받지 않는다 그랬죠. 따라서 을이 이의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4번 을이 2020년 5월 1일 승낙했네요. 5월 8일이 승낙기간인데 15일 날 승낙했으니 당연히 연착했겠죠. 이거를 갑이 새 청약으로 볼 수 있죠. 따라서 갑이 새 청약으로 보고 갑이 다시 승낙을 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겠죠. 5번 을이 5천만 원으로 잘못 읽어 5천만 원에 매수한다는 승낙을 했고 그에 설령 도달한다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 불일치하잖아요. 그죠?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틀린 건 2번. 날짜가 나와도 조금 시간이 걸릴 뿐 다 풀 수 있어요. 갑은 을에게 우편으로 격지자. 자기 소유 X 건물을 3억 원에 매도하겠다는 청약을 하면서 10월 5일까지 회시를 해달라. 그리고 갑의 청약서가 14일날 발송됐는데 이건 신경 쓸 필요 없죠. 갑의 청약서 발송은. 이건 몰라도 돼요. 언제 도달했어요? 9월 16일. 승낙기간 언제까지예요? 10월 5일. 딱 요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갑이 9월 23일 철회 안 되지요. 갑은 10월 5일까지는 철회 못합니다. 미리 철회권을 유보하지도 않았고요. 자, 을이 20일 발송, 22일 갑의 도달이니까 기간 내에 도달했죠. 그죠? 계약은 성립했죠. 언제 성립해요? 발송시 성립하죠. 언제 발송했어요? 20일 발송했죠. 20일 성립해야죠. 그죠? 기억 틀렸고 니은 틀렸습니다. 일단. 자, 기억, 니은 틀렸으니 기억, 니은 들어있는 거 3번 아니면 5번이 답입니다. 디귿, 을이 27일 조건을 붙였네요. 뭐예요?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 청약으로 본다. 디귿 옳은 지문이에요. 그죠? 날짜가 이렇게 나오더라도요.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지문을 딱딱 대입만 하면 되는 거예요. 10번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계약은 성립했으나 원시적 불능일 때 적용되는 책임.
자,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않았으니까 아예 계약체결상의 가치를 물을 수가 없다 그랬죠. D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는데 수량비정 매매예요. 면적이 부족해요. 담보 책임 적용된다 그랬죠. 따라서 계약은 유효하고 대금 감액 청구 따위로 갑니다. 그러니까 원시적 불능 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디귿 계약 체결 전에 이미 매매 목적물이 전부 멸실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알았던 상대방에게 계약 체결상의 가치를 물을 수 있지요. 원시적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자가 선의 무과실의 상대방에게 묻는 책임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됩니다. 옳은 것, 니은, 니귿. 두 개가 답이 되겠죠. 네, 요렇게 계약의 성립과 계약의 종류 문제 어떻게 푸는지 푸는 방법, 계약 성립 관련된 527조부터 534조까지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그 다음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다시 한번 계약을 성립했으나 원시적 불능일 때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걸 딱 머릿속에 각인시키면 이런 형태의 문제는 얼마든지 풀 수 있게 됩니다. 자, 쌍모계약의 효력과 관련된 문제는 시간을 좀 달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